우리는 살면서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술 한 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특히 퇴근 후 또는 주말 저녁에 마시는 시원한 맥주 한 캔, 따뜻한 사케 한 잔은 일상의 피로를 풀어주는 작은 위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소박해 보이는 한 잔의 술이 우리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 한 잔의 술, 특히 습관적으로 마시는 한 잔의 술이 왜 위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건강에 어떤 경고를 보내고 있는지 차분하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술을 마시는 다양한 이유부터 왜 한 잔의 술이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간 건강과 여성의 알코올 취약성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술을 마시는 이유는 참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술을 찾습니다. 힘든 하루를 보내고 나면 술 한 잔으로 잠시나마 현실을 잊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죠. 또 다른 분들은 사회생활의 연장선상에서 술을 마시기도 합니다. 회식이나 모임에서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 또는 친목을 다지기 위해 술을 곁들이게 됩니다. 기쁨을 나누는 자리에서도 술은 빠지지 않습니다. 축하할 일이 있을 때, 행복한 순간을 기념할 때 건배를 하며 함께 술잔을 기울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맛이 좋아서 마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와인이나 칵테일처럼 술 자체의 맛과 향을 즐기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마시는 술이 때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이 되고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과거에는 적정 음주라는 개념이 있어서 소량의 술은 건강에 이롭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서 이런 믿음이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많은 연구를 통해 이런 인식이 뒤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 한 잔의 술도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적정 음주량은 0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즉, 건강을 위해서는 술을 아예 마시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매일 술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은 수명을 단축시키고 여러 종류의 암 발생 위험을 높이며 심혈관 질환 위험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알코올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며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독성 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로 분해되는데 이 물질이 세포와 DNA를 손상시켜 암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이런 위험성들을 생각하면 무심코 마시는 한 잔의 술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폭음이 훨씬 나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단시간에 많은 양의 술을 마시는 폭음은 간 손상, 급성 알코올 중독 등 즉각적이고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꾸준히 마시는 소량의 술, 즉 습관적인 한 잔도 폭음 못지않게 혹은 그 이상으로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폭음은 간에 큰 부담을 주지만 간이 회복할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반면 매일 술을 마시는 습관은 간이 쉴 틈을 주지 않아 지속적인 손상을 유발하고 결국 만성적인 간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매일 소량의 술을 마시는 것은 알코올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높여 알코올 중독으로 발전할 위험을 키웁니다. 국립암센터 연구에 따르면 매일 한 잔 정도의 음주도 암 발생 위험을 3% 높인다고 합니다. 반면 폭음은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인 손상을 일으키지만 매일 마시는 술은 지속적인 독성 노출로 인해 누적되는 손상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폭음이든 매일 마시는 한 잔이든 모두 경계해야 하지만 매일 마시는 술은 우리가 쉽게 간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위험한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릴 만큼 문제가 생겨도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매우 중요합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 간 기능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AST, ALT와 같은 간요소 수치가 정상 범위를 넘어서면 간 손상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빌리루빈 수치, 알부민 수치 등도 간 건강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자가 진단이 어렵기 때문에
몸에 이상 징후가 느껴진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극심한 피로감입니다. 간은 우리 몸의 주요 에너지 생산기관 중 하나입니다. 간세포가 손상되거나 기능이 저하되면 체내 에너지 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피로감이 쉽게 느껴집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기 어렵거나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간 건강에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소화불량입니다. 간은 담즙산을 생성하고 분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담즙산은 지방의 소화와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하는데 간 기능이 저하되면 담즙산의 분비가 감소하여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소화불량은 복통, 구역질, 설사 등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특히 기름진 음식을 먹은 후에 증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복수 증상입니다. 간경화 등의 간 질환으로 인해 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복강 내에 물이 차게 되어 복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복수는 복부 팽만감, 호흡곤란, 체중 증가 등의 증상을 유발하며 심한 경우에는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넷째, 황달입니다. 빌리루빈은 체내에서 생성되는 색소 물질로 주로 적혈구가 분해될 때 생성됩니다. 정상적으로는 간에서 빌리루빈이 처리되어 담즙산으로 변환된 후 장으로 배출됩니다. 그러나 간 기능이 저하되면 빌리루빈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체내에 축적되어 황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황달은 눈의 흰자위나 피부가 노랗게 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심한 경우에는 대변색이 연해지고 소변색이 짙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소변과 대변의 색깔 변화입니다. 간 기능이 저하되면 소변과 대변의 색깔이 변할 수 있습니다. 소변이 짙은 갈색이나 붉은색으로 변하거나 대변이 연해지고 거품이 많이 생기는 등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간질환의 초기 징후일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간 기능이 떨어지면 면역력이 약해져 감염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여러 생물학적인 차이 때문입니다. 첫째, 여성은 남성보다 체내 수분량이 적습니다. 알코올은 주로 체내 수분에 용해되어 퍼지기 때문에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여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둘째, 여성은 알코올 분해 효소인 알코올 탈수 소요소의 활성이 남성보다 낮습니다. 이 효소는 알코올을 독성 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로 분해하는 첫 단계 효소인데 여성은 이 효소가 적어 알코올이 체내에 더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셋째, 여성 호르몬의 영향도 있습니다. 월경 주기에 따라 호르몬 수치가 변하면서 알코올에 대한 민감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특정 시기에는 알코올 흡수율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여성은 남성보다 적은 양의 술에도 더 빨리 취하고 알코올 관련 간 질환, 심장병 등에 노출될 위험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여성은 음주에 대해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술을 마시는 다양한 이유부터 왜 소량의 음주도 위험할 수 있는지, 폭음과 매일 마시는 술의 위험성, 간 건강의 중요성, 그리고 여성의 알코올 취약성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심코 마시는 한 잔의 술이 생각보다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소중하며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스트레스 해소나 사회생활 등 다양한 이유로 술을 찾기보다는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대안들을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요? 산책을 하거나 취미 생활을 하거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등 술 없이도 충분히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술 한 잔의 유혹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자신의 건강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응원합니다. 박식한 공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평안하고 편안한 하루 되세요.